제 첫 이북 리더기는 네, 이노스페이스 원 기기 교보.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북 리더기 전문 브랜드 이노스페이스 원 마케팅팀의 썸머입니다. 독서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작가에게도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떠오르는 신진 작가분들을 모시고 진행하는 인터뷰 신진 작가라고 너 누군데 첫 회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젊은 패기로 문단을 흔들 예비 노벨문학상 수상자 첫 번째 게스트인 육선민 작가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SF와 판타지를 쓰고 있는 신진 작가 육선민이라고 합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작가에게 모든 것을 물어보는 작가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살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작가님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신진 작가 육선민 작가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살. 나 평소에 책 좀 읽는다 하는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들만 모아 알려드릴게요. 육선민 작가님은 문윤성 SF 문학상으로 등단을 하셨는데요. SF 작가가 말아주는 SF 소설 베스트 안 물어볼 수가 없죠. 너무 많이 고민이 되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뽑아보자면 저는 먼저 가즈오 이시구로 작가님의 클라라와 태양, 그리고 나를 보내지 마, 김보영 작가님의 종이기 원담, 그리고 정세랑 작가님의 지구에서 하나뿐. 너무 많아서 일단은 여기까지. 많이 추천을 해주셨지만 죽기 전에 이거는 꼭 읽어야 한다. 이런 죽기 거. 전에 제가 이제 너무 좋아하는 작품 중에 하나지만 좀 어려워서 네. 반쯤 이해하기를 포기하고 읽은 작품이 하나 있어요. 네. 이제 솔라리스라는 소설인데 그게 이제 존재와 기억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으면서 좀 그 행성에 대한 비밀을 파헤쳐가는 이야기예요. 너무 과학적인 얘기들이 많다 보니까 저는 전공자가 아니라서 반쯤 이해를 안 하고 넘어갔거든요. 하고 싶었지만 네. 원래는 했는데 아니요. 하려고 했는데 시도를 했지만 끝내 실패를 해버렸다. 책이 나를 네. 충격했군요. 네. 작가님이 책을 정말 많이 읽으시는 것 같죠. 이렇게 글을 잘 쓰시는 작가님이라면 한 달에 책을 몇 권 정도 보실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책을 많이 읽는 편은 아니에요. 탄력 독서제를 이용을 하고 있어서 탄력 근무제처럼? 네, 탄력 근무제처럼 탄력 독서제를 이용을 하고 네네. 있어서 어떤 달에 책을 바짝 몰아 읽고 어떤 달 달에는 저는 정말 한 권도 안 읽는 달들도 있어요. 띠로리 작가님이 SF 작가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이노스페이스 원 기기 중에서 SF를 읽기에 가장 적합화된 모델이 있다면요? 저는 일단 사파가 들어간 그런 좀 소설이라면 네. 이제 컬러로 볼 수 있는 지구가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사파가 별로 없거나 네. 사파가 있더라도 흑백으로 들어가 있다면 그리고 또 상상할 거리가 많은 SF다 보니까 저는 루나2가 좀 좋지 않을까. 아무래도 AI로 이미지 생성을 할 수 있는 모델이니까 그게 좀 이해하기도 좋고 몰입하기도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좀 개인적인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20대 학생 신분으로 등단을 하셨어요. 비결이 있을까요? 학생 신분이었다 보니까 다른 분들보다 글 쓸 시간이 저는 좀 많아서 좀 운이 좋게 일찍 수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빨리 많이 쓰는 거, 그게 비결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단편 소설이나 중편 소설 기준으로 얼마 만에 쓰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정말 빠르게는 하루 이틀 만에 단편은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제 정말 쓰는 행위에만 집중을 네. 하다 보니까 어디 내놓기는 조금 그런 결과물이 나오고 이제 정말 완성작까지 하기에는 넉넉 잡아 한 2주에서 한두 달 정도 단편은 보고 있고요. 네. 중편도 이제 짧게는 2달, 길게는 반년 정도 잡고 쓰는 편인 것 같아요. 단편이 보통 12,000자에서 15,000자? 네. 이 정도잖아요. 네. 근데 하루 이틀 만에 쓰신다고 하니까 역시 작가님은 작가님이다 싶은데요. 아닙니다. 작가 지망생분들도 저 유튜브를 많이 보실 것 같아요. 등단한 작가가 알려주는 현 시점 가장 빠르게 책을 출판하는 법을 설명해 주신다면요? 투고인 것 같아요. 이제 공모전도 좋지만 그건 이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운이 좁다 보니까 네네. 출판사 투고도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 그리고 요즘에는 브런치나 텀블벅처럼 개인이 출간할 수 있는 플랫폼이 네, 많다 네. 보니까 그런 자체 출간도 책을 출간하는 빠른 방법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Innospace One. 그러면 지금부터는 재밌는 질문으로 조금 분위기를 바꿔볼게요. 한강 작가님께서 노벨문학상 수상하셨잖아요. 이제 국내에도 이런 유명한 상을 받는 작가님들이 많이 생기고 계시는데 노벨문학상 상금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한 13억 정도 받으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노벨문학상이 비과세로 13억에서 14억 정도인데요. 만약에 수상을 하신다면 네. 이 상금 어디에 쓰실 건지. 건물을 살 겁니다. 건물을 사서 네. 스타벅스 입점을 좀 노리고 있고요. 네. 저는 문학하는 친구들이 좀 더 문학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게 제 건물에서 네. 이루어지면 되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노스페이스 원 건물도 한층 내어주실 수 있는지. 아우, 제가 엄청 멋진 건물로 하나? 자, 녹음되고 있습니다. 이게 은근 작가님들한테 궁금한 점인데요. 작가들은 과연 러브레터도 잘 쓸까? 잘 쓰시나요, 러브레터? 저는 약간 러브레터를 쓰게 되면 네. 작가의 자아로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괜히 그냥 쓰기보다는 좀 잘 써주고 싶어서 네. 정말 작가의 자아로 작가로서 어머. 쓸 수 있는 말들을 써서 주는 것 같아요. 약간 인물에 빙의해서. 네, 좀 제가 어떤 여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쓰는 거죠. 그래서 뭔가 작가님들은 대체로 러브레터를 잘 쓰시는 것 같고 네. 저는 특히 시인분들이 러브레터를 정말 잘 쓰시는 것 같아요. 비유적 표현이 많으니까. 그러면 왜 쇼미더머니 같은 거 보면은 래퍼들이 헤어지고 나서 막 구여친 이야기를 아. 가사에 이제 샤라웃하는 경우가 네. 있잖아요. 작가님도 혹시 구남친 이야기가 작품에 들어간 적이 있나요? 있죠. 일화나 추억을 썼다기보다는 네. 이제 그때의 감정을 이용해서 네. 쓴 소설이죠. 아직 발표되진 않은 소설이라서 디스크에 묻어져 네, 있는. 묻어져 있어요. 아. 근데 또 제가 좋아하는 작품이 됐더라고요, 그게. 오. 네, 그래서 언젠가 꼭 보여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저도 받아보고 싶네요, 한번. 작가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는데요. 작가님이 쓴 소설도 너무너무 궁금해지죠. 집필하신 이 두 작품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일단 비에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래된 로봇과 네. 그리고 하나라는 인물이 서로 좀 유대를 주고받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라는 친구가 로봇에게 비에라는 이름을 주게 되면서 둘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네. 그리고 비에는 좀 마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마음의 정의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비인간들이 가진 마음에 대한 이야기 또 서로의 삶과 생존을 응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또 여름붕어빵 같은 경우는 좀 비애보다는 좀 더 재미있고 속도감 있는 이야기라서 좀 여름밖에 남지 않은 초능력자들의 세계에서 네. 뜨거운 붕어빵을 만드는 능력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이야기예요. 각자의 좀 사연을 가지고 다양한 초능력자들이 나와서 세상의 권력자들과 맞서 싸우고 좀 서로의 세계를 구원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Innospace One. 그러면 뭐 여름붕어빵이랑 비에 각각 추천하는 대상이나 연령대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두 권 다 청소년 친구들이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청소년 소설로 쓴 건 아니지만 이제 비에는 주인공이 청소년이기도 하고 그쵸. 그리고 또 여름붕어빵 같은 경우도 뭐 제가 나이를 특정 짓진 않지만 그리고 좀 어린 친구들이 나와서 벌이는 이야기라서 네. 그런 연령대도 맞을 것 같고 또 너무 무겁지 않다 보니까 좀 청소년 친구들이 가볍게 감각적으로 이렇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너무너무 재밌는 비에와 여름붕어빵 쓰면서 가장 몰입했던 장면이 있다면요? 일단 여름붕어빵은 저는 붕어빵을 만드는 모든 장면에 몰입을 해서 썼어요. 제가 먹는다고 생각을 하고 먹으면서도 썼어요. 저는 정말 읽는 분들도 붕어빵 냄새를 맡았으면 좋겠다. 나더라고요. 났나요? 나더라고요. 그럼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Innospace One. 지금까지 만난 독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피드백이 있다면요? 저는 네. 어떤 분이 여름붕어빵을 읽고 네. 장문의 DM을 보내주셨어요. 네. 그래서 너무 재미있게 읽어서 읽자마자 DM을 보내고 싶다고 하셨던 거예요. 저는 항상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쓰고 싶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어떤 자리에 서지 않는 이상 좀 독자분들의 그런 생생한 피드백을 받아보긴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그죠. 이제 그분이 보내주신 DM에서 정말 재미있게 읽은 티가 나서 너무 감사하고 되게 뿌듯했던 기억이 있어요. 나 인스타그램 아이디 홍보해주세요.
네. 인스타그램 아이디요. 여기에 이렇게 띄워주시는 네. 걸로. 짜라란. 타란! InnoSpace One. 자, 오늘은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재능을 가진 신진 작가 육선민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노스페이스원은 좋은 신진 작가분들을 모시고 다양한 콘텐츠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육선민 작가님께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소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InnoSpace One. InnoSpace One. InnoSpace One. InnoSpace One.